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필수 예제는 만약에 세타가 몇 사분면일 때 그거에 해당되는 몇 분의 세타 이런 꼴로 나올 거예요. 어, 세타가 1사분면이면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특징은 뭐냐?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처음에 이것부터 접근을 하게 됩니다. 1번. 그래서 요거를 일단 분석을 하게 되면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죠. 그거를 우리가 수식을 써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세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실수 0도에서 90도. 그래서 3분의 세타가 0도에서 30도. 1사분면입니다.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론적으로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우리가 어떠한 각을 표현하는 동경은 한 가지 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표현돼야 될 각, 한 바퀴 돌고 1사분면, 두 바퀴 돌고 1사분면, 세 바퀴 돌고 1사분면 전부 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저 녀석을 360도 n꼴로 무조건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360도 n에서부터 360도 n 플러스 9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3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3분의 세타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 각각의 좌변과 우변도 같이 나눠질 거니까 이때 좌변 같은 경우에는 120도 n이 될 것이고요. 우변 같은 경우에는 120도 n 플러스 30도가 될 텐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녀석에 해당되는 사분면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이 n 있죠, n. n 값은 바로 정수 값을 뜻해요. 그래서 저 n에다가 정수를 하나씩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바퀴에 해당되는 각도가 도달할 때, 즉 뭔 소리냐? n이 0일 때 있죠. n이 0일 때를 기준으로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야 다시 한 바퀴가 되돌아오죠. 우리가 한 바퀴는 항상 360도죠. 120도에다가 몇을 곱해야 360도가 되죠? 바로 3을 곱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3분의 세타로 나눴을 경우에는 3마다 주기가 되돌아옵니다. n이 0일 때랑 3일 때랑 사분면이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n이 몇일 때까지, 2일 때까지, n이 1일 때랑 n이 2일 때까지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주시고 3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가? 0일 때 반복, 1일 때 반복, 2일 때 반복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분의 세타면 3개까지만 해주시고 4분의 세타면 4개까지만 해주시고 즉 n이 0부터 시작해서 1, 2까지 3분의 세타면 1, 2까지 n 값을 집어넣으시고 4분의 세타면 n 0, 1, 2, 3까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바로 각이라는 녀석이 주기성을 띠기 때문이다라는 것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n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돼요? 0부터 30도까지. 요게 일단 첫 번째죠. 그래서 이 녀석은 1사분면에 해당되는 각을 띠게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n에다 1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20도에서부터 150도까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각은 얼마죠? 바로 2사분면이죠.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n에다 2를 집어넣으세요. 240도에서부터 270도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각은 3사분면입니다. 따라서 3분의 세타가 나타날 수 있는 동경은 1사분면 파트, 2사분면 파트, 3사분면 파트 이렇게 총 3가지의 각의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 똑같은 녀석이 반복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 2, 3, 1, 2, 3, 4분면이 계속 반복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 밑에 있는 문제들 다 동일하게 유제 1번도 마찬가지고요. 유제 1-1번 같은 경우는 3세타로 나왔는 경우에 3세타니까 쫄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타 상태에서 4분면 360도 n 플러스 270도 360도 n 플러스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세타로 만들 때 어떻게 할까? 3으로 나눈다 이런 것이 포인트예요. 그럼으로써 각도가 어떻게 될지에 갖다가 고민을 해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자, 세타가 0도에서 90도 사이로 돼 있고요. 두 각이 서로
동경이 일치할 때. 자, 동경이 일치한다. 요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냐면 각각의 두 녀석이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동경이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녀석은 뭐냐면 세타를 표현한 동경과 7세타를 표현한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도착을 한 녀석하고 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일치하는 녀석,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외워두도록 합시다. 두 각의 차가 한 바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 바퀴를 표현할 때는 360도 n으로 표현해 주시고 두 각의 차는 7세타랑 세타니까요. 얘네들을 이렇게 빼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치는 차를 구하시면 돼요. 차가 한 바퀴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푸시냐면 일직선이니까 얘가 각도로 따졌을 때는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는 이각이랑 이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별표 쳐주세요. 차가 반 바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를 적으실 때는 이 두 각의 차를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면 되고 반 바퀴니까 360도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x축 대칭인데 x축 대칭은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한쪽 각이 이쪽이면 한쪽 각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셋하면 다른 쪽은 이런 관계인데 얘는 잘 보시면요. 이각의 범위랑 이각의 범위가 서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합이 그래서 x축 대칭은 합이 한 바퀴라고 외우시면 돼요. 합이 한 바퀴. 그래서 이 둘을 더해 주시고 11세타랑 세타를 더해 주시고 한 바퀴니까 360도 플러스 n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y축 대칭에 관련된 건데 y축 대칭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은 이런 관계고요. 이런 관계는 요각하고 요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만큼에 해당되는 각이 만약에 8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만큼 요 정도를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180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Y축 대칭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실 때 합이 반바퀴.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각이 세타랑 8세타니까 둘이 더한 각이 반바퀴니까 360도 N 플러스 180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반바퀴 한 바퀴를 무조건 360도 N을 꼭 붙이셔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자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다가 이 녀석을 풀게 되면은 6세타가 360도 n이 되고요. 세타는 60도 n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마무리를 작업을 할 때 n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에다가 0 대입하시고 1 대입하시고 2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때 세타가 마이너스 60도 세타가 0도 세타가 60도, 세타가 120도 이런 식으로 각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각들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 있죠. 범위 0도에서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각을 구해주시면은 어, 세타는 60도일 때 말고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60도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는 것이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문제 2-1번, 2-2번, 2-3번도 각각의 요 식을 풀어주시고 이 범위 있죠. 항상 각에 관련된 문제는 범위를 꼭 점검할 것.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반각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